말리객시드라고 한다. 말은 사과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OH가 위아래로 하나씩 다 붙었다. 2, 3 다이하이드록시잖아. 2, 3 다이하이드록시 4개니까 부탄에 DOE죠. 이렇게 붙은 거를 타타르객시드라고 부른다. 타타르객시드. 자, 그렇다면 숙신이객시드에서 다시 또 다른 쪽으로 변형을 해가면요. 여기다가 NH2가 하나 붙은 거, 이게 뭐였죠? 아까 4개에다가 NH2 하나 붙은 거. 이게 뭐였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스팔틱액시드, 이게 아스팔틱액시드였다. 이거죠. 아스팔틱액시드. 두 번째 기에 가서 아미노기가 붙었다. NH2 붙었잖아요. 붙은 DOE 객시드다. 만약에 여기 가서 NH2가 하나 더 붙으면,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아스파라긴. 자, 그러니까 결국 습신이 엑시드를 기본 백번에서 이쪽으로 OH 를 붙여가느냐에 따라서 말리객시드, 타타르객시드. 이쪽으로 NH2를 붙여가느냐에 따라서 아스팔틱 엑시드, 아스파릭.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우리 유기화합물을 가지고 우리 몸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걸 조금씩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겁니다. 사실 보면. 네, 여기다 OH를 붙이고 OH를 또 2개 붙이면서 다른 기능. 또 여기다 NH2를 하나 붙이고 NH2를 두 개를 붙이고 또 다른 기능. 너무 우리 몸은 그렇게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모니어스하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모니 조화를 이룬다고. 그게 올게닉이라고. 오르간하고 똑같다고. 전자 오르간처럼 하모니를 이룬다고. 자, 여기서 또 다른 변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여기다가 O를 붙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알파, 케토 뭐 이런 거 아니야 아까? 그렇죠. 여기 그렇게 불렀잖아. 근데 이때는 옥소라고 부릅니다. 옥소. 왜 그때 또 옥소라고 불러? 여기서 근데 이제 이거는 옥살로 아세틱액시드라고 부르는데 요거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왜 이걸 옥살로 뭐 케토 이렇게 안 부르고 이렇게 되면 이 옛날에 부르던 명칭 때문에 그래요. 자, 가만히 이렇게 따라보세요. 이따 설명 나오는데 여기서 반을 딱 짜겠어. 이렇게 짜겠고 또 이것도 이렇게 짜겠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H랑 OH가 붙으면 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된 걸 갖다가 옥살릭 액시드라고 합니다. 옥살릭 액시드, 옥살산이다. 뒤에 나오고요. 여기 이렇게 COH에다가 여기 H만 하나 붙으면 있으면 뭐죠? 아니 여기 CH3가 붙으면 아세틱 액시드잖아요. 아세틱 액시드. 그래서 여기 보면 옥살산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아세틱 이렇게 액시드라고 붙인 거예요. 이건 뒤에 설명 더 나옵니다. 하여튼 이것도 결론은 이래 보면 숙신이기 액시드의 석신이기 액시드의 변형이구나. 왜? 케톤기가 하나 붙은 거니까. 옥성기. 그렇잖아요. 하나, 둘, 셋, 넷. 4개잖아요. 4개에서 케톤기가 붙은 거니까. 맞습니까? 맞죠? 자, 반대로 또, 이 사람 왜 이렇게 마지막 변형. 왜 크랩스 사이클에 다 나오니까. 크랩스 사이클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분자 구조를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는 수밖에라기보다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걸 이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크랩스 사이클이 드디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크랩스가 70년 전에 했던 얘기가 드디어 70년 전에 크랩스가 했던 생각을 드디어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다른 이해를 아직도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흉내라도 좀 내보자. 이미테이션이라도, 미미킹도 좋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습신인 엑스를 기본 백본을 해서, 이 가운데 이중결합이 있다고 그래요. 가운데 이중결합이 있다. 바로 이거죠.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를 퓨마릭 엑시드라고 부릅니다. 퓨마릭 엑시드. 좀 복잡하게 적어놨죠? 근데 이게 결국 이자가 없다 그러면 부텐이 됩니다. 부텐. 4개에다가 이중결합이 있다. 부텐. 근데 이제 어디 이중결합이 있느냐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두 번째 있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카먼 네임으로는 퓨마릭 엑시드.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보면 말이죠.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X자형으로 뻗어나가, 요걸 중심으로 X자 형태로 이렇게 반대로 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트랜스라고 부르게 된다고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근데 이렇게 안 있고, 이렇게 있어야 좀 안정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시스라고 부르죠. 시스. 이렇게 되면 좀 에너지가 많이 저장을 할 수 있는 좀 불안전한 상태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유팍 네임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트랜스를 보고서 2라고 표기를 합니다. 2. 여기 나오잖아요. 2. 근데 이제 시스라고 되는 경우는 이걸 갖다 G라고 표현하게 되죠. 뒤에 나옵니다. 보도록 하죠. 요게 이제 변형형. 이렇게 꼬인 거죠. 같은 방향입니다. 이게 카르복실기가 이건 뒤집어진 거고, X자로 꼬았다, 한번 뒤집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같은 방향으로 놓은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놓으면, 그렇게 되면 구조식이 다르고, 분자식은 똑같아요. C 개수 세보고, O 개수 세보고, H수 개수 똑같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성질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 방향으로 되는 거 시스라고 부르고, 이유팍 노멘클러처에서 이걸 G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G. 그래서 이거 보면 G라고 표현했잖아요. EG. 여기서는 E라고 표현하고, 트랜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 퓨마레 객시드와 이 말레이 객시드, 이거는 기하적인 이성질체다. 기하 이성질체라고 부릅니다. 이성질체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분자식물 같은,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데 안에 구조가 다른 거예요. 성분으로 바꾸는 거는 성분이 똑같다고 그랬는데 안에 배열이 다른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소에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게 되면요. 알로트로프 그렇게 쓰게 되죠. 알로트로프, 동소체 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구조식이 다른 경우, 분자식인 같은데 구조식이 다른 경우는 이거는 이성질체 아이소모 이렇게 쓰게 되죠. 이성질체니까 아이소모.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라든가 압력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 자기들 배열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 그런 게 있어? 있죠. 그 자기 적절한 온도에 맞춰서 자기들이 배열이 달라집니다. 배열이 달라져서 다른 물질을 결정체입니다. 특히 금속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죠. 이런 경우 보고 폴리몰피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걸로 어떻게 다 아주 제가 한때 이런 거 좀 좋아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서 하나 또 정리해 드릴까요? 이 퓨마레 객시드 왜 이름이 퓨마레기야? 이거 나오죠. 퓨마레 뒤에 나옵니다. 그다음 말레 객시드는 혹시 빠르신 분들 눈치채셨는지요? 말릭입니다. 말릭이 뭐? 사과라고 그랬죠? 예. 사과에서 따온 변형된 거죠. 왜? 말릭에서 말레이. 왜? 가운데 이중결합이 있다고. 이중결합이 있으면 EI를 많이 쓰죠. EN이라든가. 여기서도 이중결합이 있다고 해서 N을 붙였잖아요. 뭐, 프로판이라고 그러면 프로펜. 그러니까 알칸기, 알켄, 알킨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탄, 부텐, 부틴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런 걸 흉내내기 위해서 말릭이니까 여기서 말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결합이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자, 이걸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리뷰한 다음에 이번 슬라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숙신이 엑시드가 가장 기본 백본이다. 4개짜리다. 하나, 둘, 셋, 넷. 다이카르볼식 엑시드다. 이런 거죠. 여기서 OH를 하나씩 붙여가자. 이 말이죠. OH를 하나씩 붙여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OH 하나 붙였을 때 뭐라고 했죠? 말릭 엑시드, 사가산. 두 번째에 가서 하이드록시드에 있는 부탄 디오이 엑시드다. 여기서 위아래 하나씩 더 붙으면 그게 아까 주제인 타타릭 엑시드였다. 이런 거죠. 2, 3 디아다이 하이드록시 부탄엔 디오이 엑시드. 그 다음에 반대로로 갈 수가 있다. NH2를 붙여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러냐? 아스팔틱 엑시드. 그 다음에 여기서 NH2를 하나 더 붙이면 카르복시기를 자리에다가 이렇게 되면 아스파라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옥소기를 붙이면, 케톤기를 붙이면 이거는 이름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조금 옥살로 아세틱 엑시드. 원래 이유팍 네이버를 딱 지면 이게 맞아요. 이 두 번째 가서 옥소가 붙는다. 이 옥소, 부탄 디오이 이렇게 맞는데, 이 관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옥살산하고 아세트산이 만나면 이런 물질이 형성하더라. 그래서 관용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걸 계속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옥살로 아세틱 엑시드. 이게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 크랩스 사이클에. 그래서 요 슬라이드가 아주 중요한데, 이 장면이. 그 다음에 다음번으로 다르게도 변형을 하는데, 어떻게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는 이걸 뭐라고? 퓨마레 객시드, 그의 기하의 이성질체를 어떻게 말레이 객시드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는지. 이 사람 복잡한 얘기 안 한다고 그러지 뭐. 아니에요. 요거 한 장만 이해해 놓으시면요. 크랩스 사이클을 다 하시는 겁니다. 정말이요? 요거만 눈여겨보라 이거지. 맞습니다. 요거 하나만 다 하시면 크랩스의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변형된 거였어요. 이렇게 변형된 거였다고.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그러고, 뭐, 어디서 ATP 나오고, 어디에서 NADH가 나오고, FADH2가 나오고, 이런 거는 정말로, 혐오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밖에 안 가르쳐 주셨을까? 정말, 님들 미워요. 자, 그래서, 이러다 보면 좀 익숙해지지 않으세요? 알파 케토 글루텐, 그래, 금방 했던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속신산, 그래, 숙신산 4개짜리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거기 이중결합이 있으면 뭐라고 했죠? 퓨마르산. 그래, 그렇지. 그 다음에 OH기가 붙으면 석신산에서 OH가 말릭 역시도 말산. 그래, 그 다음에 옥소기가 붙은 거를 옥살 아세트산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아니면 조금 전으로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까 그 앞에 그 장면을 알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네.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앞에 그거 한 장만 딱 이해해놓고 나시면 요렇게 변형되는구나. 요렇게 갈라졌구나. 그러니까 숙신산을 기본 백번호에서 OH가 붙어갔느냐, 아니면 거기에 이중결합이 갔느냐, 아니면 아미노기가 붙었느냐, 아니면 하이드록신기가 붙어가지고 한 개, 두 개 붙었느냐에 따라서 이런 장난이 일어나더는 거야. 그러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숙신산, 석신일 엑시드, 숙신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아니, 다 알아본 거 아니었어? 아니, 그건 전체적인 개감만 본 거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이게 전체 숙신산 너 누구니? 그 정체를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드디어 그래서 숙신산에 왔습니다. 석신이 객시대에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이게 기본 100번이라고 그랬죠? 4개짜리인데 기본 100번. 양쪽으로 달고 있는, 다이카르봇이 달고 있는 거. 바로 이거였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양쪽으로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 2, 3, 4, 이게 기본 100번입니다. 카본 4개에다가 양쪽으로 달고 있는 친구다. 다이카르복실레에서 그래서 이거 나오게 다이카르복실레 엑시드의 4개 중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엑시드가 바로 석신일 엑시드에서 부탄 디오익 엑시드 이박노메크로죠. 부탄 4개, 2개의 카르복실기가 있는 엑시드다. 이런 얘기가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숙신산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영어였단 말이에요. 숙신이. 이거 왜 영어에다가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한문인 줄 알았지, 좀 더. 근데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바꿀 수가 있어요. 숙신산도. 어떻게 바꾸는데. 이거 숙신산은요, 아주 드물게 숙신산은 우리말로 굳이 우리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한자인데. 뭐라고? 호박산이라고? 예. 숙신산이 호박산입니다. 이 사람 큰일 났다. 무슨 호박에서 산이 나와. 호박? 펌프킨? 호박 그냥 찌개나 끓여 먹는 거지. 거기서 뭐 누가 산이 나온다고 그랬어? 그 호박이 뭐 시커먼 건 내가 보지를 못했다. 아니, 숙신산은 그래도 호박산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끝까지 이러네. 맞습니다. 호박산입니다. 야, 먹는 호박에서 무슨 아닐 것 같은데. 먹는 호박이 아니죠.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호박호, 호박박입니다. 그게 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요, 한자가 대개가 보면 중국이나 일본 오리진이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제, 음하고 훈을 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호박호, 호박박. 그거 아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주렁주렁 달리고 호박, 그거라고? 그래서 중국어로 한번 찾아봤죠. 근데 중국어 소리는 제가 이번엔 못 적었는데, 후포스완, 이런 거 아닐까요? 후포스완, 이런 거 같은데, 한문은 똑같아요. 오박사. 일본어로도 똑같습니다. 이 한중일의 애증기관계죠. 일본어로는, 고박구상,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후포산. 같은 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근데 어쨌든 이게 먹는 호박 맞아? 먹는 호박이요? 아니에요. 보석 있잖아요. 보석. 보석의 호박. 왜? 보석의 호박. 엠버. 아시죠? 왜 옛날에 할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그랬는데, 마고자 입으시면 딱 정장이라고 이제 마고자를 입으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옷이 이렇게 있으면, 마고자 옷이 있으면, 여기다 이제 딱, 나 있는 집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다 이제 노란색 단추를, 큰 걸 매수로 이제 좀 더 멋이 나니까, 노란색 돌 같은 단추를 매가지고, 그걸로 옷걸음을 이렇게 하셨는데, 한복 입을 적에, 마고자에다가, 이게 호박 단추예요. 먹는 호박이 절대 아닙니다. 먹는 호박 절대 아니에요. 엠버라고요, 호박. 그게 내 라틴어로 엠버를 쑥시눔이라고 한답니다. 라틴어로 엠버를, 호박을 쑥시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말 이게, 정말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 지금까지. 정말 몰랐어. 정말 제가, 라틴어로 엠버는 쑥시눔입니다. 그럼 뭔데, 이 호박 보석을 말이죠. 보석을 가지고서 이걸 증류를 했대요, 또.
증류를 해갔더니 거기서 이런 게 나온 겁니다. CH2에 뭐 이렇게 이런 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엠버 엑시드 그랬으면 더 쉬웠을 걸 또 멋있게 붙인다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멋있게 이름 붙일 것 같다고 한자 이름을 갖다 붙인다든가 뭐 영어 이름을 갖다 붙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꼭 라틴어가 자기네 어원이니까 숙신음이다, 숙신익 엑시드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엠버를 증류해서 거기서 나온 엑시드를 가지고 이름을 붙일 때 엠버 엑시드라고 붙이면 됐을 거는 그게 아니라 숙신익 엑시드라고. 왜? 엠버의 라틴어가 우리말의 뭐 한자 오리진이 따져보니까 숙신음이었기 때문에 결국 숙신음은 엠버다. 숙신음은 엠버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엠버가 뭐죠? 호박이? 송진이에요, 송진. 송진. 나무 진이 굴러 떨어져가지고,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이게 레진이죠? 이게 로진이고, 응?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분량이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오늘 이거 또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굴러 떨어져가지고, 이 엠버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무의 기름이다, 이런 식으로 뺐기 때문에 수지라고 부르게 되죠. 수지. 나무 기름. 그 수지를 우리는 레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게 왜? 원래는 액체였다가 이게 고체로 변하더라. 이런 성질을 가진 걸 보고 수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걸 보고 합성수지라고 부르는 건 뭐죠? 플라스틱. 여기다 쓰니까 잘 안 보이는데 합성수지. 합성수지를 플라스틱. 왜 합성수지라고 부르죠? 인공적으로 만든 수지랑 비슷하더라. 인공적으로 만든 엠버, 인공적으로 만든 호박과 비슷하더라. 뭐가 똑같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성질이 어떻게? 액체에서 우리가 조물락조물락 해서 딱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고체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플라스틱 바가지로도 쓰고, 플라스틱 그릇으로 쓴다. 그러니까 액체에 있을 때 성형이 가능하고, 우리가 조작할 수가 있고, 컨트롤러블한데, 매니플레이트 한 다음에, 그걸 딱 붙이면 이제 고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지라는 건 나무 기름의 뜻이 나무 기름에 한문자로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도 합성수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게, 여기에 막 나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막 개미들이 타오르고, 뭐, 모기도 들어가겠다가 이게 여기 딱 트래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런 게 나온답니다. 호박 중에 보면 어떨 때는 개미가 들어있는 놈도 있고요. 뭐, 모기가 들어있는 놈도 있고. 왜? 근데 이런데 개미 파리들이 막 붙어 있다가, 여기에 이제 파리가 있었어. 모기가 있었어. 모기가 있었는데, 이따가 이게, 여기 조금씩 내려, 이렇게, 또르륵 내려가지고, 이 모기를 딱 잡아버린 거야. 그 안에 갇혀버린 거야. 그래서 땅으로 똑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수백만 년이 흘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안에 팩에 있는 보관이 된 거죠. 냉장 보관이 아니라 호박 보관이 돼가지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주라기 공룡이었잖아요. 아시죠? 모기가 공룡피를 빨아먹고 딱 여기 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여기 개미 대신 여기 이제 모기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모기.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인류가 요 뭐 안에는 모기한테서 모기가 공룡피를 빨아먹었으니까 공룡피의 DNA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룡을 이렇게 재현했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게 주라기 공룡. 그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숙신음은 엠버다 이거죠. 호박은 숙신음이다.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보석도 만들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활용을 하는데 사실 이게 보석이 뭐 값이 비싸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면 그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참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발전해 왔구나 아니면 얘가 뭐 예쁘다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연을 생각해 보면 원리를 생각해 보면 저는 어떨 때는 너무 행복해지기도 해요. 어머 나 왜 이러지?